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이죠. 일식 조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분들 모시고 일식 조리사 관련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일식 요리사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죠. 마스이사 노부유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열정이다. 네. 그리고 요리사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이 추가적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그녀가 돌아왔다. 이 시청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권재영 강사님, 그리고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오상진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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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재영입니다. 일식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식 조리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진 부장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일식 분야는 아직까지 남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업입니다만 여성들의 진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식 조리사 취업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추천 직업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일식 조리사 직업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식 조리사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섬세한 칼질을 중시하는 일식은 보면서 즐기는 요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만큼 일본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색깔이나 모양에서 색다른 즐거움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참, 그 일식은 맛도 정말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쁘고 정갈하게 그럼요.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먹음직스럽고 또 맞아요. 먹고 싶고 네. 그런 게 생각 많이 들어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 제가 생각하기에 일식 조리사의 매력은 일본 요리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 네네.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정성 들여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면 네. 그 요리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손도 하나하나.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강사님, 직업 현장에서 일식 조리사가 맡게 되는 업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한 재료로 요리하기 위해서 뭐 조림, 튀김, 굽기, 볶기 등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그걸 기준으로 음식의 맛, 색, 모양을 맞추고 적당한 그릇에 음식을 나누어 담고 요리에 따라 각종 양념을 첨가하는 등 여러 가지 장식까지 포함하며 조리 방법에 따라 알맞은 내가 나가는 상차림, 네. 그리고 조리 끝난 후에 남은 재료의 손질 및 보관, 그다음에 추가하자면 주방 내 정리 또는 그런 것까지가 조리사의 몫이겠죠. 혹시 지금 오늘 입고 계신 의상이 그 네, 조리할 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옷 입고 네, 조리를 저는 이 하시는 옷을 거예요?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럼 멋있는데요? 또 네네. 보니까 네. 딱 저 위에 마크가 딱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 보면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 제가 한 거 여쭤볼게. 네. 일선 현장에서 일식 조리사 네. 남녀 비율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남성이 많다고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실적으로 비율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네. 9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 남성이 9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우, 9대 1이면 굉장히 남성이 많은 네네.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남성분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날생선을 이용한 조리법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 체력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하기 좀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생선이라면 그냥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세척을 하고 그다음 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치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체력이 소모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싱싱할수록 굉장히 힘이 세지 않아요? 네. 아, 그것도 팍팍 끓이는 걸로 잡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맛있겠네요. 근데 먹는 건 잘하거든요. 아, 요리는 못해도. 그럼요.
그러면 일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도 비슷한 편인가요? 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네. 필기 같은 경우는 남성은 응시자가 약 2,400명, 네. 그리고 합격자 같은 경우는 1,087명, 그다음 네. 합격률은 45.3%가 나왔고요. 네네. 자, 여성을 보시면 802명, 그리고 합격자는 460명, 합격률은 57.4%입니다. 필기 합격률이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네네. 어쨌든 응시자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네. 거의 한 2배 이상 그렇죠. 차이가 나는 분야네요. 네네. 그다음 실기는 남성 기준으로 응시자는 3,700명, 그리고 합격자는 849명, 합격률이 22.7%밖에 안 많이 됩니다. 벌어져요. 짝이 떨어지고 버리네요.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3,900명 정도가 네. 응시를 하셨고, 합격자 같은 경우는 1,346명. 네. 합격률은 34.1%가 되고요. 네. 자, 우선은 이 표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필기는 남성 응시자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실기 응시자는 여성이 조금 더 놓아서 합격률 차이도 11.4% 정도 높다고 여성분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응시자 수는 꽤 차이가 나는데 네. 합격률은 필기 실기 다 여성이 높게 나오네요. 우선은 우리 처음에 아까 매력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하고 네. 작게 모양을 내고 섬세한 작업이 맞다 보니까 네. 손이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섬세하신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잠시 봐도 응시자 수가 지금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 필기는 한 800명 정도 선인데 실기가 지금 3,000명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혹시 그 전에 이제 필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같이 실기에 실기에 또 계속 합쳐지죠.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필기 같은 경우가 한 과목만 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에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시면 필기가 면제가 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식 이제 그럼 보시면 한식, 중식 뭐 이쪽에서도 같이 일식으로 네.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네, 수치군요. 그게 수치도 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연령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40대 기준이 가장 응시자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40대가 약 1,500명 정도 네. 응시자가 있고요. 20대가 1,400명. 그리고 30대가 약 9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 같은 경우도 역시나 40대가 38.2%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네네. 합격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제 40대 응시자부터 네. 많고 합격률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가 어찌 보면 20, 30대보다 네. 좀 높은 이유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억률, 뭐 또 섬세함, 뭐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나 40대 분들을 이제 보시면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시험표를 해보면 네.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자면 은퇴 후의 노후 목적으로 또는 나는 조금 일찍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셔서 창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40대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20대나 30대 분들이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40대 분들이 더 많이 이제 가시고 계시며 그다음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들 다시 따세요. 왜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이 창업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요리업계에 계시는 분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서류적인 부분에서부터 자격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이 또 어쩌면 40대 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차려서 직접 앞에서 이제 뭐 주방도 하시면서 그쵸. 분들이 고객하고 많이 이제 직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부분이군요. 그 이제 뭐 초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네. 이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이 따뜻하면 초밥 만들기 좀 힘들다.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고급 음식점 안 가시나 보다. 제 앞에 딱 나온 거면 딱 묻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요?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양 딱딱 맞추고. 네. 근데 그 회나 초밥 이렇게 다룰 때 손이 따뜻하면 좋지 않다. 뭐 그런 거 사실인가요? 손이 뜨거워서 그 일식을 못 한다는 오해들을 이제 간혹 갖고 계신데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일을 해보면 재료를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찬물에 손을 담궜다 그 조리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 굳이 좀 부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말했지만 손이 따뜻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체온이
뜨겁다 보면은 이제 날생선이나 이런 걸 조리를 할 때 부패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아, 그래요? 가능성이 직접 이제 생선을 만질 때 따뜻하면 혹시 온도에 의해서 네. 변질될 수도 있다. 이 측면이군요. 네. 정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얼음을 놔두고 손에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초밥 먹을 때 좀 감사한 열심히 마음 저도 열심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먹어야겠습니다. 참 이렇게 직업에 대한 편견 우리가 사실 많아요. 네. 그리고 왠지 뭐 이제 일식 조리사는 뭐 비율에서도 나타났지만 여성력이 좀 힘들 거다 이런 편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일식조리사 자격증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수업 장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요리학원인데요. 강사의 시범과 함께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은 식재료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식의 고유한 형태와 맛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요. 일식 기능사 과정은 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끝내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시범이 끝나고 각자 연습에 돌입한 수강생들. 실제 시험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완성을 목표로 요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요리를 하는데요. 열심히 요리를 만드는 수강생들 중 여성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본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식이 조금 매력적이에요. 어떤 맛도 그렇지만 모양이나 색깔 때문에 그 완성했을 때에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참치의 김초밥에 도전하고 있는 수강생.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참치 김초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는 위생적인 조리 과정도 중요한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리정돈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접시에 담긴 참치김초밥. 어떤가요? 맛있어 보이죠? 일단 칼이 좀 외날이어서 한쪽 면만 있어서 칼날이 좀 다루기 힘들고 또 많이 섬세하고 예쁘게 해야 되는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일식 계란말이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수강생들. 일식에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먹을 때는 손쉽게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 만드는 것은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일식조리 기능사에 도전하고 있는 여성들. 그녀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아직 칼 다루는 게 좀 서툴러서 집에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칼 잡는 부분 이제 모양 내는 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속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리 경험이 비교적 많은 여성 수강생들은 확실히 안정된 모습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데요. 경험은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연습을 하면서 저마다 열심히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성들의 도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일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미래의 일식조리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식 조리 기능사 취득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도전하세요. 화이팅!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으로 선정된 일식조리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일식조리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죠. 그렇죠. 자격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식조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시험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식 조리사 시험은
한국기술작업검정원을 통해서 필기와 실기를 치르게 됩니다. 필기는 수수료 11,900원, 실기시험 수수료는 38,000원으로 1년 동안 매주 상시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매주 시험이 매주 있어요? 이루어지는군요, 이 시험도. 오, 굉장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네. 다뤘던 국가 자격증들 보면은요, 뭐 미용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에 비해서는 응시인원이 좀 적은 편인 것 그렇죠.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명 시작해서 네네. 6만 명까지 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들은 시험이 굉장히 적잖아요. 보고조리사 기능 빼고 기능사를 빼시고는 정기시험 빼시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은 상시시험으로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자격증은 도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일단 뭐 음식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네. 일단은 뭐 그에 관련된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네. 그 조리하는 것, 굉장히 그 다음에 또 재료의 중요성은 뭐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생하고 안전교육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약간 등관시하고 일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미리 사전에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본인이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고객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네. 또 기업주나 아니면 그 관련된 뭐 창업주 이분들한테도 이제 소치를 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생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네네. 교육을 좀 철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생활이 또 요리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을 따로 안 받고 이제 독학으로 또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 전문적으로 자격이면 또 자격에 맞게끔 또 준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조리하고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바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기업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의 단계 그 다음에 네네. 직무 수행 능력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숙지를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단계와 스킬을 네네. 거쳤을 때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자격증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필기시험 과목하고요. 내용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필기시험은 공중보건학에서 한 10문항 정도, 네. 식품학에서 15문항, 그다음 조리, 과학 및 원가 계상에서 20문항, 그다음에 식품위생학 10문항,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5문항까지 총 60문항을 객관지 사지 태기형으로 60분 동안 풀게 되십니다. 그래서 60분 내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이제 실기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혹시 시험이 오늘 박사님 물어보실까봐 제가 먼저. 저 이제 오늘 답 안 맞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고 아니, 그거 안 어려운 건 문제 안 그거 안 나왔으면 할 좋겠어요. 시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쉬운 문제를 골랐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냉장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자, 냉장의 목적이 아닌 것은 보기 나갑니다. 1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2번, 미생물의 사멸을 위해서. 3번, 자기 소화와 지연 및 억제를 위해서. 4번, 미생물의 증식 억제를 위해서. 되게 이게 쉬운 거라고요? 아니, 제가 저희가 나름- 지금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안 맞힐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안 맞힐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답은 우리 네. 2번이세요. 미생물의 사멸인데요. 우리 냉장은 미생물의 발육 온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미생물의 생육 및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사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미생물이 어쨌든 안에 있더라도 어쨌든 더 이상 증대만 네, 안 하지 시키게끔 하는 목적이다. 네. 근데 엄마들이 엄마 유통기한 지났는데 이러면 냉장고에 있었던 거겠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어쨌든 뭐 억제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약간 뭐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더라도 큰 의미 없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네, 냉장고에 넣어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필기 시험 아까 필기가 이제 100점에서 60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필기만 넘어가면
일단 좀 쉽고 이제 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필기에서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디가 필기를 좀 그나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필기는 우선은 지금 처음 보셔도 냉장고 쉽게 접하시죠. 네. 근데 문제로 받으시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자, 우선은 뭐 단어나 용어,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실 부분도 너무 많지만 우선 이해가 조금 안 되세요. 복잡하게 단어적인 게 우선 정리가 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용어 정리가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네. 네. 쉽게 보면 문제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푸세요. 그러니까 용어랑 외우실 걸 많이 숙지해 가셔야만 합격하실 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제가 긴급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문제은행식이다 보면 거의 문제와 답을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많이 돼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차라리 내가 용어나 이런 걸 뭐 팁을 못 네. 외우시겠다면, 요점 정의를 못 외우시겠다면 차라리 최근 기출 문제를 뽑으셔서 그걸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합격의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실기시험 과목하고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실기 시험에서는 70분 정도의 검정 시간 동안 2가지의 메뉴를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네. 역시 시험 시간 내에 1인분을 만들어 내셔야 하며 또 한 28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조림도 될 수도 있고요. 일식 메뉴를 보시면 뭐 초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워하신 뭐 전골 냄비들 종류별로 들어가시고요. 대신에 요 2가지 메뉴를 내실 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올바른 레시피를 숙지하시고 레시피대로 순서 틀리지 않게 조리를 하셔서 우리 시간 내에 제출하셔야만 우리 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28개 중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그쵸. 거예요? 네, 아, 모르세요. 그럼 그 당일날 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딱 조리 실습실 들어가시면. 그럼 매주 보게 되면 전주 나왔던 거 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있으세요. 조건이 있겠네요. 와, 그러면 이 28개 요리 중에 방금 전에 뭐 이제 뭐 전골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워한다 그랬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요리가 그런 건가요? 3개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냄비 메뉴들은 기본 밑작업이 많으세요. 손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뭐 하나 데쳐놓고 하나 모양 내야 되고 이렇게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워하시는 거 생선 초밥, 그다음에 모듬회 이런 부분까지 다 어려워하세요. 다 섬세한 작업들이 어렵다고 그렇죠. 느끼시죠. 아, 그럼 실제로 이게 생선을 올려놓고 실제로 이렇게 회를 치면서 시험을 보는 건가요? 그쵸. 자, 우선 제가 이거 참고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세요. 시험 보실 때 뭐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선 모듬회를 만드시오. 첫 번째 각 생선을 밑손질하시오. 생선마다 손질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요. 물을 돌려 깎기, 갓질아 묻기, 한 후에 가늘게 채 썰어 사용하시오. 그다음 당근은 나비 모양, 뭐 오이는 왕관 모양으로 장식하시오. 듣기만 하셔도 복잡하시죠. 근데 회라고 해서 그쵸. 생선만 드시는 게 아니고 그 부적인 게 이게 손질되는 작업들이 너무 많으세요. 만만치 않겠네요. 굉장히 진짜 준비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독학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 자격증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식의 교묘한 형태와 맛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손질할 수 있으셔야 하며 조리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절한 도구 및 기구를 사용하셔야 되며 조리 기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추가적으로 맛을 보신다거나 뭐 여기 있는 재료가 여기로 들어가시거나 뭐 이런 게 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조리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위생적이고 하시는 과정이 정리정돈이 잘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시고요. 그다음 시험장에서는 발표되는 2가지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반복하셔야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보다 맛 못 봐요? 맛보시면 떨어지세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절차를 조금 어겼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감독관이 계속 지켜보고 있나요? 아니면? 지켜보시지는 않고요. 보시고 지나가고 다시는 다른 감독관님도 오시겠죠. 감독관이 한 분이 아니세요. 네. 수시로 이렇게 네, 왔다 체크가 갔다 이루어지는군요. 요즘은 대학교에도 일식 조리 관련된 학과가 있죠? 네, 한국에는 이제 조리과 일식 전공 학과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호텔 외식조리학과나 조리과 네. 기준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시는 분들 네.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강사님 어떤 분들이 일식 같은 경우는요 정말 꼼꼼하시고요
차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일식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생선을 만지는 것보다 이렇게 냉동된 생선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도미 같은 걸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징그럽게 생각하시거나 무서워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하시기에는 딱 쉬다가 딱 도미 한 마리 딱 주셨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뭐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일식 좋아하시고 뭐 철저한 연습, 차분한 성격, 뭐 꼼꼼함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조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마다 진짜 약간 차이가 미묘하게 있나요? 있으세요. 조금씩은 있으세요. 네. 그럼 반대로 자격증 취득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거의 반대가 되겠죠. 우선은 제일 처음 오시면 집에서 내가 매번 하던 요리와 또 일하시는 거와 전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사이즈가 나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4cm를 써시오? 라면은 제가 눈으로 4cm를 저 같은 경우 이제 맞출 수 있다고 드려요. 우와.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 그 센치를 맞추기가 힘드시겠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그거세요. 자격증 하시면 일식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를 통틀어서 뭐 사이즈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불릴 거 저릴 거 데칠 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난 딱 시험 메뉴가 뭐부터 하셔야 될지를 모르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복잡해 하시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시면 따시기가 어렵죠. 헷갈려 하시고. 다그 몇 센치인지 이런 거 다 네, 재요? 요구 사항대로 맞추셔야 돼요. 요구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조리하는 절차를 만약 어기더라도 그건 안 안 되는 되세요. 거고요. 네. 그 순서대로 그럼 딱 무조건 진행해야 뭐부터 되는 해야 되고 그 다음 네네. 해야 되고 양념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조려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단 그게 또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메뉴가 같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진짜 안 되시는 분들은 따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막 요리 잘하고 칼질 잘하신다고 따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겠네요. 뭐 집에서 그거 몇 센치인지 이거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묻고 좋은데 저 추가적으로 그냥 간단히 제가 좀 질문인데 그럼 보통 이렇게 재료를 쓰고 또 재료를 손질하고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이 유지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다 요리가 될 때까지 아니죠. 위생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세요. 하얀 도마를 기준으로 도마 닦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를 썰었으면 파는 딱 정리가 된 상태로 다음 재료가 와야 돼요.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추가된 뭐 행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셔서 깨끗한 면만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되세요.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갔는데 살아있는 생선이랑 눈이 마주쳐서 포기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런 강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30대 육아에 지금 전념하던 여성이 일식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과정이 되게 많죠. 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학원이나 좋은 데 이제 찾으셔가지고 전문 기술을 배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자면. 네.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일식조리사 자격증이 더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자격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식생활에서 접하시는 메뉴와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네. 자격증을 따시고라도 맛과 실생활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메뉴 구성들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도 좀 부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이 자격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이제 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거쳤고 아까 말했던 2011년도 맞죠? 2011년도부터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말 그대로 검증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격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제정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너무 오래됐고 네. 또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유지한 자격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이러한 자격 시험에 관련해서 검증을 좀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시험장마다 제공되는 이런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물이라든지 이제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좀 다 틀린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했던 거와 환경이 틀려가지고 약간 난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에 관련한 좀 표준화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 살펴봤고요. 이어서 일식조리사 취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식조리사 이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괜찮다 이렇게 좀 본다면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네. 자기가 이제 성향 자체가 섬세하신 분들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일 아트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하기에 괜찮지 않나. 그렇죠. 이 네일 아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좀 힘든가요? 그래도 그거는 약간 개인 성향이 음식할 때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재료 손질이나 이럴 때 간혹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쪽은 그런 거는 좀 이거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약간 미를 약간 좀 버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겠는데 그쵸. 그럼 반대로 이런 여성분들은 좀 어렵다. 어떤 분들이 좀 힘들까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 생선도 알레르기. 알레르기. 아, 그래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알레르기 있다면? 일시적으로 이제 그 생선 조리 쪽이 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리나 이런 게 하실 때 좀 불편하신 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접하시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근무하기에는 장기가 이제 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다리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분들까지. 체력적인 것도 많이 네. 필요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장시간 동안 또 그쵸. 서셔야 할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분에서도 여성분들이 조금 버티기 힘들었던 그래서- 부분이지 않을까. 여성의 비율이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리 튼튼한 건 정말 자신 있는데. 아이, 그렇다고 오래 서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군요. 그게 문제네요. 체력이 자신이 없네요. 예. 네. 그러면 뭐 일식조리사 자격증 외에 일식조리사 취업을 할 때 뭐 도움이 되는 공부나 다른 자격증도 있을까요? 보고기능사 자격증하고요. 뭐 한식조리기능사 정도 추가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거기능사는 더 어렵죠. 네, 어려우세요. 대신에 가지수가 많이 없으세요. 네. 그래요? 네, 네네. 가지수가 우리 전골 하나랑 사시미 뜨시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로 영역은 어느 쪽으로 될까요? 초밥, 횟집 외에도 이제 덮밥 전문점이나 일본 가정 요리, 이자카야, 일본 라면집, 우동 전문점이나 소바 전문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네. 진로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일식 조리자로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일식 조리 강사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옆에 지금 공간사님처럼 강사로서 전문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보통 이제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한다라는 것은 바로 창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일식 관련된 이러한 가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했을 때 취업 경쟁률이 좀 다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또 경쟁률이 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률 차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 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메뉴 개발팀이라든지 유명 호텔 쪽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은 좀 치열하죠. 네. 근데 그 같은 경우 자격증 바로 취득했다고 대기업 같은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네. 호텔 쪽 바로 가는 분도 있나요? 실제로? 대기업 메뉴 개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그리고 외국어, 그리고 외국어. 학력적인 부분까지도 다 경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이제 편의점에서의 이제 이런 외식 문화를 맞아요. 또 만들어내는 네. 보면 그게 또 이제 초밥이나 이제 일식 있죠.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의 이제 뭐 식품 개발이라든지 메뉴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일식 조리사 자격증 또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이제 뭐 메뉴 개발팀이나 호텔 그쪽에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에 가려면 취업 어떻게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자기 개발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조리 네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네. 그리고 각종 기업에서 주최하는 요리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도전하셔서 수상 이력을 쌓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직이나 호텔의 경우 이제 정기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네.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정보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경쟁률이 높고 사실 우리가 호텔에 일식 조리사, 일식 주방장 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일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어떤 종류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종류로 따져보면 뭐 초밥 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생각해보면 뭐 우선은 뭐 일본 가정식 요즘 네, 많이 네. 뜨고 있죠. 라멘 전문점, 뭐 우동, 뭐 덮밥류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스키야키 전문점이라 해서 샤브샤브랑 조금 비슷하지만 뭐 그런 네네. 전문점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요리 네네.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있는 직무만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런 종류로는 제가 이제 확인을 많이 못했는데 여기 들으면 정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돈가스도 있을 돈가스도 수 있고, 우동 그렇죠. 같은 거.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하고 이 일식에서 하는 방식하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둬야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조금 그냥 크고 납작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빵가루부터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 빵가루 보시면 일본 전문점 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맞아요, 위로 맞아요. 올라와 있죠. 네, 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눈으로 그게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나가는 소스들도 조금 다르고 짝꿍으로 나가는 사이드 메뉴들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또 왜 그 현지의 느낌 나는 음식 이렇게 선호하는 손님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차별화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 문화 음식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이게 재료에서 거의 다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부장님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대기업 호텔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인데 그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턴하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꼭 반드시 그 기간에 배워둬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배워놓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식에서 제품명이나 그 조리 용어 같은 경우가 일본어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미리 익혀두시는 것이 가장 영어를 좋고요. 익혀둬라. 네. 그리고 사용하는 일본 제품명이나 사용처 등을 또 동일하게 알아두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재료의 기초, 손질법이나 일식 조미료 이름 또는 이제 사용처를 알아두시면은 업무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언어에 대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 용어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실제로 이 재료 같은 경우도 그럼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오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쓰나요? 아니면 국내 거를 그냥 쓰게 되는 건가요? 수입을 해오시는 경우가 이 부분 대부분 많죠. 왜냐하면 된장을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우리나라 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수도 잘 되세요. 또 가깝기 때문에 네. 뭐 백된장, 뭐 적된장 등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메보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까지는 다 식자재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전문점에서도. 네. 뭐 예로 단무지 같은 경우도 다르세요. 우리나라의 그 노란 단무지가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 색깔 약간 이렇게 색깔 짙은 색, 맞아요. 뭐 자켓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들어오시는 재료 대부분 공수에 오세요. 공수에 오셔서 일식 전문 으로 하시는 데 가시면 대부분 그 식자재를 사용하죠. 현지의 식자재를. 그러면 취업 후에 뭐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리사분들은 이제 체력적인 소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평소 체력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하고 시간도 없는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 그렇죠. 많이 힘들겠네요. 그럼 혹시 일식 조리사들이 흔히 겪는 돌발 상황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유일하게 일식 칼 같은 경우가 외날이라고 해서 한쪽 날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손을 베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조리사들도 손을 다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리 작업 시에는 항상 주의하시면서 이제 칼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이제 조리 쪽에 이제 청결이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이 유의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칼. 네, 맞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그거 적어도 갑자기 또
생각이 왜 좀 이렇게 오늘 나는데. 궁금한 게 많으세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 그 직무했을 때인데 만약에 요리 직접 이렇게 하다가 약간 손이 다쳐가지고 이제 약간 상처가 나서 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위생적으로 그 이제 음식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긴급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나요, 강사님? 시험장 같은 경우는 저 때까지만 해도요 퇴실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에 상처가 나면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하시고 시험 시간은 더 주지 않지만 작업을 이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들겠네요. 네. 그럼 일식 조리사가 된 후에 아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보거 자격증 같은 거 따두면 도움된다 하셨는데 일을 하면서 본인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더 배우면 좋은 분야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일식이다 보니까 일본어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일본의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나오는 뭐 요리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중에 식자재 공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저희 시험 술의 종류도 조금 차별화 두셔서 배우셔야겠죠. 일본 술. 네.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좀뭐 지역적인 특색이나 문화랑 얘기해주면 굉장히 더 좋겠네요. 그럼 일식 조리사 영역 확대를 위해서 박사님은 어떤 걸 추천을 하시나요? 뭐 저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지역 특색, 음식을 다 두루 만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색이 있는 그 지역의 음식을 이제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방문한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통역관을 택공지일 수 없으니 이제 제2 외국어 일본어 또 공부하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식집 같은 경우 또 손님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지는 맞아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고객 응대라든지 대화법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같은 경우 혼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왔을 경우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필요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또 네. 가족끼리 왔을 때 이러한 고객 응대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의 이제 특장점,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이 부위가 어디가 좋다, 뭐 이건 어떤 부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영양학 쪽 관련된 분야도 같이 좀 공부를 해놓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식 조리사가 오래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본인한테 적성이 잘 맞는 사람이 그렇죠. 오래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사님은 직접 이제 여성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여성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섬세한 것도 있고요. 남성분과 반대로 센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남성은 이렇게 무겁게만 하는 작업이 조금 가벼워져서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이 네네. 하시면. 그래서 같은 한 접시에 해도 왜 일식 같은 경우 접시 공간 있잖아요. 네. 그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릇의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센스. 그걸 이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감각적으로. 특히 여자들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그릇 예쁜 거 이런 거, 접시 예쁜 거 쓰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큰 접시에 많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면 일식 조리사 여성 취업 혹시 성공 사례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육아하시다 가셨던 분인데요. 일식조리사 자격증 따시기 전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만났던 분인데 한식조리사반에서 만났었어요. 네. 한 3년 전쯤이고요. 네. 그분은 이제 일찍 결혼하셨죠. 일찍 결혼하셔서 육아만 하시다가 네. 이제 TV에서 방송 어느 프로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거기서 이제 취미 삼아 이렇게 경쟁하는 걸 보셨는데 이제 취미 삼아 집에만 있었으니까 남편분이 학원 다녀봐라. 그래서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취미로 시작을 하셔서 네. 한식 따시고 중식을 따셨어요. 근데 우와. 의외로 양식을 아직 못 따고 계시는데 일식까지 취득을 하셨죠. 한식은 2번 떨어지셨고 2번 만에 3번 만에 붙으셨고 일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붙으셨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아기도 조금 크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동 전문점하고 이렇게 돈가스가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취업을 하셨었거든요. 네. 2년 전쯤에 취업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데요. 가끔 연락하는 사이인데 이제 창업을 하신대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오고 있긴 선생님 한데요. 또 직접 가보셔야 되겠네. 그렇죠, 가봐야죠. 그다음에 메뉴도 조금 짜주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그릇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업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든지 뭐 이런 소스도 조금 드리고 있긴 하죠. 많이들 이제 학생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고 뭐 추천 사례도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조금 차별화를 둬서 뭐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뭐 하나 이렇게 올려서 나가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 두 가지의 메뉴에다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시는 그렇죠. 건데 아,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짧고 굵게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역시 그다음에 열심히. 나이도 어리세요. 아, 지금 그래요?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되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네요. 보통 일식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다 있잖아요, 또 거기도. 근데 지금 독립 브랜드로 지금 하시는 거. 독립적으로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프랜차이즈긴 해요. 근데 네. 프랜차이즈에서 그분도 프랜차이즈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따로 내셔서 나왔어요. 네. 나오신 거에서 배우다가 이제 자기가 접목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조금 간소화해서 테이블 한 3-4개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해서 회전율만 보시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아기가 어리시다 보니까 어떠냐면 짧고 굵게라고 하죠. 점심시간, 그다음에 한 5시 전후로만 이렇게 하셔서 회사 근처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일본 스타일 좋게 하시네요. 혹시 부장님은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세요? 저는 약 3년 전에 이제 네. 결혼 전에 이제 회계업에서 종사하셨던 오. 여성분, 4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랜 시간 동안 육아와 가사에만 집중하시다가 요리를 배운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전했던 부분이 일식 쪽이었는데 네. 일식 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셨었고,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도 이제 집에서만 하는 간단한 요리만 가능하셨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시면서 일식 수업이 끝나도 남으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집에 가셔서 연습하시고 그런 노력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뉴질랜드 일식당에 취업하셔가지고요. 뉴질랜드예요? 네. 이민하셔가지고요. 아, 진짜요? 그쪽에서 취업하셔가지고 취업 비자도 받으시고 그쪽에서 이제 인정받는 일식 셰프로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창업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창업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일식조리사 관련 창업은 어떤 준비를 한 후에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오너 셰프로서 판매하는 메뉴라든지 조리가 가능한 그 메뉴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간혹 6개월만 배우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메인 셰프가 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네. 손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창업이라는 개념이 가면 이제 임대료가 어쨌든 제일 큰 거고 아까 전에 그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업이 모르지만 이제 창업은 어쨌든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목 좋은 데서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창업에 필요한 시설, 뭐 기자재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설과 그다음 비용 어느 정도 들까요? 네. 이게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분야- 창업 비용은 이제 창업 면적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인지 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창업가에 통해서 이제 금액 차이는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인 만큼 주방 설비나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메뉴에 필요한 조리기구, 도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음식점은 워낙 필요한 장비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해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실제로 왜냐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도 일본에 이제 왔다 갔다 보고 실제로 일본 가보면 정말 그 노부부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정말 그냥 조그만 이 테이블 앞에서 하나, 두 개. 네. 테이블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결국은 좁은 공간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계속 있지만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어쨌든 매출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일식이 좀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시는 창업 형태와 좀 지역 특성이라든지 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혼밥 쪽이라고 해서 혼자서 이제 네, 밥을 네. 드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러 와도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의 일식집이다. 맞아요. 그리고 노인 가구를 위한 저염식 건강식단의 도시락 가게를 창업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네. 또 옛날에 지금 어르신분들 어찌 보면 또 초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또 일식 중에 건강식, 다이어트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요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컨설팅도 막 하고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강사님이 창업을 하신다면 네. 그 가게명 그리고 컨셉 어떤 걸로 하실 건지 궁금해요. 가게명까지는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해보신 거예요? 아는데?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게명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창업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테이블은 한 7개 정도에 네네. 기본적인 한식을 베이스로 일식과 조금 접목을 시켜서 네. 네, 저도 이제 아까 그분처럼 길게 일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에 지역을 만약에 정하자면 서울이면 좋겠지만 서울이 안 되면 점심 장사면 점심 장사만 반대로 저녁 장사를 해야 된다면 술과 함께 아, 그렇죠. 해서 네, 그런 것만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짜여져 있어요. 역시. 근데 지금 말씀을 테이블까지 드릴 넣은 수는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테이블 놓은 거 보니까 벌써 다 머릿속에서 이미 지역 가게명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게명은 지금 비밀이고 그죠? 그렇죠. 이미 지금 작업이 들어오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희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진짜요? 네.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네. 이제 방송 끝나고 방송에 나온 거 사진 저희 사진 막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영광입니다. 그 세 분께 다 여쭤볼게요. 앞으로 일식 조리사 직업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우선 우리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이제 젊은 조리사가 많은데요. 네. 일본 가정식 뭐 가포 요리점, 네. 스시 등 전문적으로 이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한국식 일식 스타일로 일식 조리를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익혀서 제공한다면은 일본 요리 그대로 역시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강사님은요? 지금 요리에 대한 사람들과 매체의 관심이 되게 크게 늘어났잖아요. 네, 네. 방송 마케팅도 그렇고 네. 그것 때문에도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출장 프리랜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장기간 일을 못한다면은 뭐 그런 쪽의 일식 전문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하게 접하자면 쉽게. 네. 네. 그래서 박사님. 일단은 제가 봐도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뭐 창업 분야라든지 음식 개발 종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빨리 좀 배워와서 네. 우리나라도 접목시키고 또 우리나라에 새롭게 또 사람들이 또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직업 분야라는 게 조리사가 실제로 너무 많이 포화된 이러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조금 수요와 공급을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보시면 말이 빨라요. 그래서 아니, 말이 그랬어요?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전혀 빠르다는 느낌이 네, 전혀 너무 없었는데. 걱정했어요. 말 빠를까 봐. 제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해서 네. 쑥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요. 조금 재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즐겁고 재밌게 했는데 좋은 정보 전달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유. 많이 정보 얻어가셨을 그리고 거예요. 강사님 아까 제가 주중에 말 끊어 죄송하지만 아까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침착하고 이분들이 일식에 참 좋다 그랬는데 말도 빠르시고 근데 일을 할 때는 또 다 바뀌거든요. 막 바뀌시는 거예요? 바뀌어줘야 돼요. 왜냐면 오. 제가 막 빠르게 전달하시면 못 따라오세요. 그쵸. 저희가 자체가 빨리 진행하면 작품도 안 나오세요. 그거에 맞게 조금 FMB대로 딱딱딱 끊어가면서 조금 천천히 또 빨리 해야 될 땐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재촉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네.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촬영하기 전에 오기 전에 권지현 선생님하고 택시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이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드렸어야 오, 되는데 네. 제가 많이 준비를 한 게 맞는 건지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건지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네.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출연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럼요. 네,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일식조리사가 되고 싶지만 망설였던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씩 해주세요. 강사님부터 해주시죠. 할까요? 요리도 유행을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경력 단절되셨다, 뭐 육아만 했다, 나는 뭐 일 취직을 못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재미삼아 하실 수 있게 학원으로 오신다든지 집에서 뭐 그냥 레시피를 보셔서 만드신다든지 해서 도전하셔서 그다음 자격증까지 오신 다음에 취업 또는 창업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어떠세요? 저처럼 이제 조리 자격증 따셔서 어느 정도 경력 찾으시고 학원 강사로도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네.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장님도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일식조리라고 해서 이제 초밥이나 뭐 회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분야에서 선택하시면은 일식조리도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정말 든든하게 준비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있으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도전하시는 게 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그녀의 잡담으로 꾸며나갑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